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 뉴스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차를 타본 지 얼마나 됐나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깥 풍경이 스르르 흘러가고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그 긴 여행이 꿈같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피곤해서 어서 내리고 싶을 수도 있지요. 오늘 주인공은 올해 107세이신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이시고 100세가 넘으신 지금도 강연하시고 책을 쓰시면서 현역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교수님은 인생을 기차 여행에 비유하셨습니다. 70세는 그 기차가 종착역을 향해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오는 시간이라고요. 그 소중한 시간, 내 옆자리에 누굴 앉히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인연은 고인 물과 같아서 내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는다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냉정하다 싶었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집에 오면 왜 더 피곤하고 몸이 쑤시는지 자식 자랑, 며느리 흉, 아픈데 얘기. 2시간을 그것만 들었는데 내 가슴도 덩달아 무거워지는 그 느낌. 이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지만 만성이 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소화 기능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면역 세포의 활동까지 억제해요. 70대 이후에는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회복되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든 만남 하나가 이틀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나 너랑 안 만나 할 필요는 없어요. 모임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에서 2달에 한 번으로 조금씩 간격을 늘리면 됩니다. 전화가 오면 짧게 받고 끊어도 됩니다. 내가 먼저 만남을 잡지 않아도 돼요.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마시고 이건 내 건강을 위한 선택입니다. 교수님이 꼽은 첫 번째 귀인, 여러분 짐작하시겠지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교수님은 아내분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후에 쓰신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집이 아니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홀로였다. 107년을 사신 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부부 사이, 살다 보면 얼마나 지겨울 때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싶은 날도 있지요. 맞습니다. 다들 그래요. 근데 교수님 말씀이 이래요. 밤중에 열이 펄펄 끓는데 자식들한테 전화하기 미안하고 그때 물 한 컵 갖다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파 보신 분들은 아세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친밀한 부부는 혼자 사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도 의미 있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로 아끼는 부부 사이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이게 통증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오늘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녁 밥 먹고 나서 설거지 마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 줘서 고맙네. 어색하면 웃으면서 하세요. 처음엔 갑자기 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두 사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교수님은 배우자를 자꾸 구박하는 건 내가 살 집의 기둥을 도끼로 찍는 것이라 표현하셨어요. 당장은 끄떡없어 보여도 조금씩 흔들리다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친구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교수님이 간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산 사람이 노년에 가장 많이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65세, 70세, 80세 되신 분들, 그분들은 평생 어떻게 사셨어요?
자식들 학교 보내랴, 밥 챙겨 먹이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집안일 하랴. 본인 차례는 늘 맨 마지막이었지요. 밥 먹을 때도 식은 밥, 입을 것도 늘어난 내복,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돈 아깝고 자식들한테 짐 될까봐 참고 또 참고. 교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삶의 기쁨이 깃들지 않는다고요. 남을 존중하는 만큼 나 자신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뇌과학에서도 같은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돌봐주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대할 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이 두 물질이 우리 기억력을 지켜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첫째, 혼자 드시는 밥이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서 상을 차려 드세요. 수저도 제대로 놓고 밥도 제대로 담고. 혼자인데 뭘 하지 마세요. 나한테도 대접할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거울 속 내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애썼다. 정말 고생했다. 고맙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보세요. 나한테 위로받는 게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셋째, 좋아하는 걸 하나 떠올려 보세요. 꽃을 좋아하신다면 작은 화분 하나,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오늘 하루 딱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홀로 있는 시간은 신이 주신 휴가다. 거기서 나 자신을 만나라고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황혼 고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남은 건 텔레비전 뿐인 하루. 그런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독과 외로움은 달라요. 외로움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고독은 나 혼자 있어도 충분하다는 충만의 상태예요. 그 고독에 이르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래요. 교수님은 100세가 넘으셔도 매일 아침 일기를 쓰세요. 어제 있었던 일, 고마웠던 것, 불편했던 것, 짧게라도 쓰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 기운을 빼앗는 인연은 용기 내어 거리를 두세요.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내 남은 삶을 지키는 거예요. 둘째, 옆에 계신 배우자분, 오늘 고맙네 한마디 해주세요. 그 따뜻한 기운이 두 분 모두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셋째, 무엇보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내 몸의 세포들도 힘을 냅니다. 107세 김영석 교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비결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곁에 두고 배우자한테 고맙다 하고 나 자신한테 수고했다 해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잠깐만 멈춰 서 보세요. 평생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데려온 두 무릎을 살살 쓰다듬어 주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쉬지 않고 뛰어준 내 심장에도 가만히 손을 얹어주세요. 덕분이야, 고마워. 여러분의 오늘 밤이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건강 뉴스가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